상세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이틀 전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기사가 일부 번역되어 한국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초기 위급 환자 경고한 의사, 알고 보니 제갈량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단신처럼 가볍게 처리됐지만 실제 뉴욕타임즈 내용은 훨씬 더 생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7명의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했던 리원량이라는 30대의 젊은 의사는 동료 의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그들의 증상을 알리며 혹시 사스와 같은 전염병이 도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함께 걱정했다고 합니다. 사흘 후 우한의 공중보건국에서는 리 박사를 불러 왜 그런 정보를 흘렸냐며 그런 경고성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각서에 서명하게 했고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8명의 사람들을 루머를 퍼뜨린다는 혐의로 수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의료계 인사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집니다. 이후의 일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첫 고발자였던 리 박사 역시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가장 비판하는 것은 이 대목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가 언제나 최우선이다. 중국의 입국 금지를 두고 이 병명을 어떻게 부르냐를 두고 우리 정치권도 정치가 최우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의 발달과 넘쳐난 정보로 인해 전문가의 위상이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이런 때만큼은 정치색을 내려놓고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맡겨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중국 우한 지역에 있던 우리 교민 700여 명이 전세기 편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 귀국 환자 중 단 한 명만이 확진 환자로 판정된 가운데 아산과 진천 임시생활고에 머물면서 격리생활 중인데요. 우리 교민의 무사 귀환을 도운 고마운 분 한 분 연결해서 당시에 긴급했던 상황 그리고 우한 현지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일 호북성 한인회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 우한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좀 질문드리기 죄송하긴 한데 어떤 이유로 귀국하지 않고 남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 역시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제 한국을 가기를 희망했었지만 이제 저보다 더 간절하고 더 급박하신 이제 교민분들이 많은 걸로 확인이 돼서 이제 차마 저 혼자 이 상황을 놓고 가버리기에는 뭔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아서 주 우한 총영사관 측을 도와서 이제 전세기를 이제 교민분들을 무사히 태워 보내드리고 남아 계신 분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건데 가족분들은 한국에 계신 거고요? 네, 제 가족은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들 반대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무사히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한인회 임원이시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머물고 계시다. 그리고 우한대의 학생이기도 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숙사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현재는 이제 우한시 외곽에 있는 마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뭐 뉴스 듣기에는 그 생필품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1월 23일에 이제 우한시에 봉쇄령이 내려진 직후에는 이제 당시 이제 사재기 현상하고 이제 품귀 현상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봉쇄령도 갑작스럽게 내려진 터라 이제 많은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현재는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돼서 이제 물류 통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생필품에 관한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뭐 청취자분들도 안타까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남아 계신 한국 분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일단 우한시 및 호북성 일대 도시에만 130여 명의 이제 교민분들이 계신 것으로 확인되고 네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무증상자, 아까는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기에 탑승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전세기 탑승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중국에서 장기간 이제 거주하시면서 이제 중국을 이제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이제 중국에서 꾸리셔서 이제 모든 전 가족이 같이 전세기를 타고 가기를 희망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한국 국적자만 탑승이 가능하게 이제 돼버린 바람에 이제 결국에는 그럴 바에는 가족들하고 중국에 남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총영사관과 함께 남아있는 교민분들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한 총영사관에서는 어떤 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네, 또 우리 정태일 씨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주 우한 총영사관 측에서는 일단 교민분들 이제 도로 통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민분들이 원활하게 이제 1차, 1, 2차 전세기 배치 때도 그랬지만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중국 당국과 이제 지방 행정부에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제 교민분들의 이동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호북성 한인회 이제 임원으로서 일단 주 우한총 영사관 측을 이제 우한 영사관 측과 협조해서 이제 교민분들의 궁금 사항이라든지 문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답변 달아드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체류자분들 이제 인원 관리하는 이제 단체 톡방 그리고 이제 기타 톡방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뭐 추가 전세기 뭐 이야기 그래서 나오고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뭐 남아 계시는 한인분들 그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 혹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일단 비록 한국 정부에서 일단 2월 4일을 기준으로 이제 14일 이내 우한시 및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이제 입국 금지 법안을 네네. 이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 이제 내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킨다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신 분들은 혹여나 마음에 이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셔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저희 호북성 한인회 측에서 이제 관련해서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한 지역 전체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뭐 어떤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황량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일단 당시 이제 처음 이제 우한이 봉쇄령이 내려져서 이제 혼란해졌을 때는 이제 많은 이제 중국 현지에 계시는 이제 중국 분들과 이제 현지에 있는 저희 교민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제 네. 아무래도 일부 분들은 이제 오랜 기간 중국에 거주하시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에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처음 겪는 경우다 보니까
겁에 질리기도 하시고 이제 근심 걱정에도 가득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힘들다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렇군요. 사실 뭐 그곳에 지금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실 것 같고요.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건 잘 조달이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우선 마스크 관련된 부분은 일단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고 나서 네. 구하기가 이제 많이 힘들어졌었는데 1, 2차 전세기가 배치가 확정이 되면서 그 편에 이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소량의 이제 구호 물품이 도착을 했다고 이제 주 한총 영사관 측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희 호북성 한인회 측에서는 이제 남아 계시는 교민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하였고요. 이제 주한총 영사관 측에서는 이제 그 전달받은 이제 구호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수량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저희 호북성 한인회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교민분들에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병원이 막 건설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뉴스에 나왔었는데 막 뭐 트랙터들 막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의료진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 이미 병원을 건설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체감이 좀 되시는지요? 일단 지금 거의 완공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최대한 빨리 이제 가동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중국 당국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중국 정부 중앙 정부 측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사업 뭐 진행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리커창 총리 뭐 방문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현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중국 의료진들이 중국 내에서 이제 확진 환자 및 의심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중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중국 의료진들을 다독이고 격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 이상 막는 취지로 일단 주민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한에 남아 계시니까 또 굉장히 제가 전화를 끊기도 죄송하고 그런데 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또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한 교민들의 귀국을 도왔던 정태일 호북성 한인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 귀국하셨던 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우한에 계실 때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한번 하셨는데요. 박종천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팀 감독 연결해서 현재 임시생활시설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무사히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에 외곽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공항까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는 곳까지 잘 이동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있었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교민들은 조금 이제 대부분 다 직결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직결지까지 오는 데가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후베이성 안에 있는 올림픽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미리 차 좀 대기시켜 달라. 그래서 그 공무용 차가 와서 그거 타고 직결지까지 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2차 전세계통해서 귀국하신 거죠, 우리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신 지가 한 3일째 된 건가요? 네, 오늘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내실만 하신가요? 예, 네. 더운다 찬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정적인 고국에 왔는데
편하죠. 뭐 안정적이고 그래서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격리가 되어서 안에서 지내셔야 되니까 조금 답답하시고 힘든 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겨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네. 이제 한 사흘 지났는데 네. 앞으로도 한 11일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그런 부분을 혼자서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뭐 책 보기 뭐 여러 가지 좀 그 시간을 좀 죽일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만들어 봐야죠. 그러시군요. 의료진하고 매일 만나시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오후 5시하고 네. 아침 9시에 두 번씩 제가 체온 측정을 해서 네. 문진표에다 적어 놓으면은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와서 검사하고 아마 또 그게 뭐 열을 체크가 좀 높거나 뭐 하면은 그거 또 뭐 의사들이 와서 뭐 진단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2번씩 자가 체온 측정을 해서 그걸 적어 놓으면 의료진이 보고 그걸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식사는 잘 하고 계시고요.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도시락들이 매일 네. 조금씩 바뀌어주는데요. 네네. 예, 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많이 드셔야죠. 네, 건강하게 지내시려면은 잘 드셔야 되는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문자로. 네, 3161님께서 보내준 질문인데 좀 불만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있는데 궁금하다고. 글쎄 어떤 말씀이죠? 이제 아무래도 불만이 일단 뭐 아무래도 불만이 뭐 격리에서 있고 좀 미흡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글쎄 뭐 사람이 지금 뭐 700여 명이 이제 우리 교민들이 여기 와 계시기 네네. 때문에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기준으로 이제 제가 방에 와서 보는 기준으로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기준 하에서는 뭐 지금 저 방에 있는 모든 생필품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괜찮고요. 네. 만약 조금 뭐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사람마다 개개인의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네. 또 그 생활 방식도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는데 똑같이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는 아무래도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혼자 방을 쓰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그러면은 같이 입국했던 교민들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뭐 접촉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건가 싶은데요. 전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지돼 이게 있군요. 요번에 2차 오신 우리 교민들도 전부 다 음성 판정이 났지만은 네. 그래도 100번, 1000번 다 또 예방하고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경찰 인력개발원에서 통계본부에서 자꾸 안내방송 나오는데 그 지시에 지금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구호 물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혹시 부족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방송으로 나가면 또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부족한 건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후베이성 안에서 센터 안에서 혼자서 중국 음식이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도시락을 10일째 혼자 먹고 왔잖아요. 근데 다른 교민들하고 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진 것만 먹다가 여기 와서 이제 또 도시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뭐 열심히 먹고 있는데, 빨리 나가면은 뭐 얼큰한 그냥 속을 확 뒤집는 아주 얼큰한 라면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라면 한 그릇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네네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걱정 많이 하실 텐데, 네. 한국에 들어오신 후에 어떤 연락은 좀 잘 되고 있는지요? 네, 뭐 화상 통화하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결과 또 나온 거 보고 다 안정시키고 여기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들 있으라고 이렇게 항상 안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어린아이 2명이 이제 보호자 없이 귀국을 했다. 왜냐면은 어머니가 중국인이라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 둘만 왔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임시생활시설에, 본인은 사실은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인데 임시생활시설에 자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독님 이 소식 들으셨죠? 글쎄 이런 부분은 이제 네. 저희들이 비행기 탈 때 또 중국 정부하고 아마 영사관이나 우리 외교부에서 했던 부분이 아마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은 이쪽에 이제 못하는 걸로 저는 그때 네네. 공무
정보 공유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지금 아까 정태일 사무국장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쪽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에 남아 있는 분들하고 혹시 연락은 하세요? 네, 지금 우리 선수단이 한 16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감독, 코치, 의사, 통역까지 하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단체 위챗방을 통해서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가장들 집에 부모들 네네. 그쪽 단톡방도 만들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태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 다시 중국에 가실 계획이신지? 가야죠. 왜냐하면 네.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네네. 여기 이제 한국에 온 것은 워낙 우한 시내가 워낙 위중하고 심각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폐쇄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환자는 늘어나고 지금 병상이나 의사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서 만약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쪽도 지금 어려운데 저희들까지 어렵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더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국에 와서 고국에 와서 일단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면은 좀 아프거나 아니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금방 치료하고 또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또 안정되는 대로 우한이 안정되는 대로 네. 또 빨리 준비해서 저 본연의 임무로 또 돌아가야죠. 네, 또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또 있으니까 입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고요. 네. 네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감독님 인터뷰했던 게 굉장히 엊그제 같아요. 근데 오셔갖고 이렇게 또 다시 인터뷰를 해서 네, 인터뷰를 하게 돼서 또 감사드리고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게 영상은 아니지만 방송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제일 고마운 것은 역시 아까 나오셨던 영사관 전체 직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후배성 정태일 사무국장을 비롯한 네. 우리 한인회 그래서 다 공조가 잘 되셔서 대부분 다 무사히 또 올 수 있는 분들 마지막에 신청을 못했던 분들도 마지막까지 신청을 다 받아서 올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돼서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애쓰던 분한테 좀 무한한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또 들어오게 된 우리 진천 또 아산 시민분들께서도 들어올 때 많은 프랜카드도 들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잘 쉬었다 가라는 또 시민들의 또 대대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 다 고맙게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남은 11일 조금 지루하시겠지만은 건강하게 잘 견디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꼭 라면 드시길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고 계신 박종천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팀 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해외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이렇게 자꾸 좀 밀렸어요. 네. 아무래도 사태가 사안이 엄중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도 또 해외 뉴스지만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습니다.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사스 때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3일 0시 현재 중국의 전국 31개 성에서 누적 확진자가 17,205명, 사망자가 361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스 때 중국 본토 사망자가 몇 명이었죠? 349명이었어요. 그래서 넘어섰군요. 네, 361명으로 넘어섰고 확진자가 그때는 5,327명인데 지금 17,000명이 넘었으니까요. 이거는 3배 정도를 더 넘어선 셈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사스의 피해 수치는 9개월치 분량입니다. 지금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종 코로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지적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하루 동안 57명이 늘었는데요. 일일 사망자가 50명을 넘어선 건 지난달 20일부터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한 40여 명 수준이었잖아요. 항상. 이게 또 중국이 그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안에서도 이동이 많고 밖으로도 이동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춘절 연휴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연장을 하기는 했는데 네네. 그게 뭐 또 성마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베이징 같이 귀경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현장의 업무 재개를 9일까지 일단 다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2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필수 업종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휴무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대이동하는 건 이번 주 후반쯤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중국 철도 당국은 8일에서 10일에 귀경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베이징 같은 주요 도시들은 모든 택시 운전사 그리고 인터넷 공유 차량 서비스 운전자들한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승객들한테는 뒷자리에 앉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게 병상을 짓고 있었잖아요. 네네. 우한 지역에서 허선산 병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열흘 만에 1000개 병상 규모가 만들어졌는데요. 굉장하죠. 대단하네요. 네. 중국군에서 선발된 1,400명의 의무 인력이 최전선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오늘 굉장히 떠셨어요. 네. 네, 주식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제 중국 시장의 네. 주식시장이 오늘 개장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떨어질까? 엄청 네. 떨어졌죠.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하자마자 3,000개가 넘는 종목이 가격 제한 폭인 10%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결국 정지됐습니다. 한가는 겨우 면했는데 9% 이상 떨어진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이 양대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 총 3,700개인데 이 9% 이상 떨어진 종목을 다 합하면 10%까지 떨어진 거랑요. 다 합하면 3,200개 정도가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거의 하한폭 제한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장 마감 현재 양대 지수가 각각 8.13%, 8.27% 하락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낙폭을 이룬 건 2015년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뭐 상하 10%를 네. 했으니까 그나마 이 그렇습니다. 정도인 것이지 안 네. 그랬으면은 뭐 훨씬 더 훨씬 더 떨어졌을 떨어졌겠죠. 네. 그런 경우였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도 지금 마스크가 없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구매하는 거 이런 거 규제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장시성, 난창, 저장성, 항저우, 광둥성, 광저우 등에서는 지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스크 판매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신분증하고 전화번호를 먼저 등록을 한 뒤에야 마스크 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마스크 사려고 줄을 많이 서잖아요. 네네. 약국 앞에서. 그러다가 교차 감염이 될 수 있다. 아.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앱으로 마스크를 사면 자택으로 마스크를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5장씩 구매할 수 있게 제한을 한 곳도 있고요. 또 푸젠성, 샤먼시에서는 추천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사정이 조금 더 열악한 셈이죠. 네네. 그래서 당국의 공식 위챗 계정에 등록을 마친 주민이 구매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가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지역 당국에 등록을 하고 구매 증명서를 받아야만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이렇게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진이 네. 뭐 백신을 발견했다.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배양한 게 아니라 네네. 감염자로부터 순수한 바이러스 샘플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보되면 진단 기법이라든가 백신 개발, 바이러스의 독성을 규명하는데 속도가 더 확실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일단 먼저 분리 배양을 해내긴 했어요. 근데 유전자 염기 서열만 공개를 하고 분리한 바이러스를 외부의 연구진과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중국 측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호주 멜버른대의 감염 연구소가 지난달 29일에 역시 감염자로부터 얻은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호주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 연구소와 공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이탈리아 연구팀도 다른 나라에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돼갖고 네. 빨리 백신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좀 들긴 네. 하네요. 미국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이고 2월 3일 현지 시각으로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네, 민주당 민주당. 첫 경선이 있습니다. 뭐 공화당도 사실은 뭐 경선을 하기는 하는데 대체로 뭐 포기하는 그렇죠. 주들이 많고 네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3일
밤 7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네네.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요. 네네, 시차가 네. 있어서 시작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요. 60여만 명의 아이오와주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정하는 투표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미국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대의원이 4,750명인데 이번에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은 전체의 1%인 41명 정도가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이 4,750명에서 네. 3,979명만 선거를 통해 갖고 당선이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선정을. 되는 네네. 대의원이고 네. 나머지는 사실 슈퍼 델리겟이라고 해갖고 네네. 뭐 그 주의 뭐 의회의 뭐 의원이라든지 네. 뭐 주지사라든지 약간 민주당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네, 유력 그런 인사들.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오와주가 시작이죠. 그래서 11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실시되고요. 네. 22일에는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 29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다음 달 3일이 슈퍼 화요일이잖아요. 네. 14개 주가 이제 다 이런 예비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전체 대의원의 28.5%가 이제 여기에 배정이 돼 있고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당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 11월 대선에 나갈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보통 그 전에 결정이 되긴 하는데 네. 요번 케이스는 상당히 접전일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일단 시작부터 11명이나 되니까 추려가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추려가는 과정도 네네. 있죠. 그리고 그렇죠. 네, 지금 전망이 네. 최근 들어서 샌더스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3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워런 의원한테도 밀려서. 근데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지금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최근에 CBS 방송이 유고부랑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의원이 아이오와 주에서 각각 네. 25%로 동률을 이룬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도 좀 비슷비슷하게 거의 이 두 후보가 양강 후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아이오와는 사실 바이든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던 데거든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네네. 그래서 원래 워런, 네. 부터저지가 사실 1등을 달리고 있다. 요새 네. 뺏긴 거고 그리고 워런하고 뭐 샌더스가 이제 조금 치고 올라온 것 같았는데 지금 네. 샌더스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를 타고 네.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충성적인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가. 샌더스 의원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발 나와서 투표해라. 지금 안 나오면 또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아무리 네, 지지율이 그렇죠. 높게 나와도. 근데 왜냐하면 커커스는 좀 달라요. 네. 프라이머리랑. 프라이머리는 이제 가서 투표를 하는 거고 그야말로 네네네. 보통 경선하는 것처럼. 근데 커커스는 네.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거의. 그래서 거기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짜고. 저 왜 지지하냐 설명을 해야 네. 되고 거기서 막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고 가서 그럴 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네네. 가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열정적인 지지자가 많은 네. 그런 샌더스라든지 후보가. 이런 네. 후보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근 2주 동안 전국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도 이제 발표된 1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7.2%, 샌더스 후보는 23.5%여서 차이가 지금 3.7%포인트 차이로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가 네. 부터저지를 앞섰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지금 사실은 이 앞에 4개 네. 네, 지금 시작하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부 다 불참을 해요. 그렇죠. 건너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늦게 신청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슈퍼 튜즈데이 3월 3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네. 블룸버그의 출사표는 그때부터인데 이게 만약 그때까지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이 나온다면 네. 무시하지 못할 만한 돌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천의 전쟁이라고 이번 미국 대선을 돈을 표현하잖아요. 무지하게 지금 네,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훨씬 부자. 이게 기록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400대 미국 부자 순위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8위예요. 그래서 지금 재산이 지금 534억 달러, 35조 원 정도를 64조 원 64조 정도를 네. 갖고 있는 갑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3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34대 31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10배도 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부자이기 때문에 네. 뭐 그까지 한 2조 원 쓰지 네, 뭐 약간 네. 이럴 수 있는. 요번에 그래서 슈퍼볼에서 네. 두 사람 다 광고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광고에 각각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2억 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당 2억 원이 넘는 광고의 선거 자금을 블룸버그와 트럼프 이 두 인물이 쏟아부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볼이 오늘 아침에 우리 네네. 시간에 있었어요. 저도 좀 봤는데 이 슈퍼볼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운동 경기, 특히 슈퍼볼은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라서 네네. 수돗물도 끊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프타임이라서 중간에 딱 네. 시간이 좀 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수도를 많이 쓴대요. 화장실 가느라고. 얼른 다녀오느라고요. 네. 공연을 안 보고 그렇군요. 공연 쉬는 때 좀 약간 있으니까. 아, 그리고 네. 광고가 그때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나와서 네네. 뭐 이 해에 뭐 펩시는 어떤 광고를 했네. 그렇죠. 뭐 약간 얼마나 멋진 광고를 네. 어느 회사가 때리느냐. 이게 또 굉장히 관심사인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블룸버그 광고를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30조짜리 2개를 구입했는데 뭐 사법제도 개혁 성공 아니면 뭐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걸 선전하는 광고를 했고요. 60조 분량을 블룸버그 전 시장은 샀는데 총기 문제를 다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소극적이니까 일부러 네네. 비판하는 그런 의도를 담은 광고를 이번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또 힘을 쏟는 아젠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총기 그렇죠. 규제가. 네, 언제나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블룸버그가 사실은 이 사람이 원래 공화당이었다가 네. 지금 중간으로 이제 무당파로 나왔다가 그리고 뉴욕 시장을 하고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민주당이 하고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 이슈, 이 아젠다를 가지고 한번 네. 민주당 표심을 공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 슈퍼 화요일에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외신 뉴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 서울타임즈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연초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 관광, 또 소비 분야 전반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먼저 오늘 증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예. 네, 중국은 일단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처음에 개장하고서는 막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반등했단 말이에요. 예, 예. 네, 왜 그런 걸까요? 뭐 왜 그런지는 뭐 잘 알 수 없겠지만 네, 그냥 증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급격하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주가가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네네. 돼요. 그러면은 예년에 뭐 메르스나 이럴 때도 분명히 증시가 많이 빠진 경향도 있지만 원래 또 뭐 금융위기 다시 와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가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면은 향후 이 국면이 좀 잠잠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사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또 빠지면은 정말 또 패닉 상태로 갈 수도 네네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뭐 이렇게 뭐 미국이나 중국장이랑 같이 갈 때도 있다가 아니면 또 완전히 반대로 갈 때도 있다가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혼조가 돼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올해 1월에 수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뭐 네. 반도체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래서 경제적 펀더멘털이 좀 괜찮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일시적으로 해서 넘어가게 된다면은 기존의 좋아질 펀더멘탈이 것이다. 있었던 것들이 뭐 원복하게 될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펀더멘탈, 그러니까 괜찮았기 때문에 요게 지나가고 나면은 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값이 좀 쌀 때 주워 놓자. 뭐 예. 이런 이야기. 근데 물론 이런 여기서 생각. 한 두어 번 더 빠지면은 아유, 그 물량조차도 좀 나오게 솔직한 말씀.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확산이 되면은 가장 타격을 입을 국가가 한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런 얘기가 클릭이 많이 나오죠. 아,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게 되는데 관련 네네. 보고서 말씀부터 드리면은 ING 그룹 있잖아요. 네네. 글로벌 금융회사인데 네덜란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 끼치는 충격 분석이라고 이제 충격자가 그냥 충격을 분석한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순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굳이 코로나 충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기존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거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목보다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과장된 키워드나 소식들이 좀 힘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따로 삼성증권 정성태 이코노미스트하고 오기 전까지 계속 통화하면서 왔는데 어떤 얘기가
일단은 우한이라는 지역이 뭐 춘절이 겹치고 교통 유청지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좀 빠르다는 우려가 있는데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에 비해서 그 중국의 성장률이 좀 높아지면서 위생 관련 그 개념들이 많이 높아져서 그 개인들이 대응하고 있는 건 좀 더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네네. 같다고 해요. 이게 언제 잠잠해질지를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일단 중국의 성장률은 1분기 6%에서 2%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네네. 보이는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내수 소비 일단 사람이 밖으로 나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겨내는 충격이 한 0.1%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좀 많이 안 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도 일종의 내수의 뭐 영향을 일종인데 미치겠죠. 그게 한 0.1%포인트 정도 될 거고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중국하고 교역을 해야 되는 그 네네. 대상들 있잖아요. 거기가 좀 무너진 데서 한 0.1%포인트가 빠질 것 같다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될 때가 정말 좀 그 중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은 누구나가 사실은 다 뭐 예상을 하고 있던 바였거든요. 예.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다든지 뭐 중국에 수출하는 뭐 물품 중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예. 거는 당연히 좀 타격이 클 거다. 중국에서도 소비를 안 할 테니까요. 아무래도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동차 업계, 예. 이 제조업계 이 부분에서 타격이 크다라는 부분,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했다는 얘기죠. 예.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아, 이게 네. 그 제가 그 맥락을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게 그 중국 공장들이 그 춘절 휴가를 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춘절 휴가를 감안해 가지고 생산 계획들을 이렇게 짜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가가 이제 지난달 30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2일로 연장이 됐다 지금은 9일까지 그렇죠. 추가로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휴가가 끝나고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주일을 더 이제 공장에 안 가게 된 나오겠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생산 계획을 짤 때 중국에서 춘절이 끝나면은 물건이 들어오겠지라고 해서 생산 계획을 짜놨던 건데 아, 이게 일주일이 딱 시작되는 월요일이 오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재고가 소진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업계에서 쌍용차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차나 기아차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 품목을 보면은 이게 와이어링이라 그래가지고 전선입니다. 전선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 예, 자동차에 그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들이 들어가요. 네.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창문 여닫고 하는 그런 네. 것도 다 전동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 전선으로 들어가는데 아, 그러면은 그 수십 개의 전선들을 가지고 묶어요. 그러면 전선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어떤 차에는 60개가 들어가고 어떤 개는 80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손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개당 단가에서는 마진이 높지 않은 대신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큰 품목이에요. 아,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많이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군요. 예,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왜 우리가 중국에서 수출을 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물량을 한국에 대지 못하는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개발해서 생산을 하다가 네. 인건비 부담이 좀 크고 마진이 좀 적기 때문에 이쪽 공장으로 이전을 시킨 거죠. 아하. 그래서 역수입되고 있는 품목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기본이 되는 전선인데 네. 이게 부피가 굉장히 크고 종류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재고를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고가 지금 다 소진이 됐다. 예. 근데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뭐 한 2, 3만 개의 부품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공정을 돌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고가 먼저 소진이 됐던 쌍용차하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곧 감산을 하거나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에서 멈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큰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하이가 항구잖아요. 네. 그럼 상하이 항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우한을 거쳐서 베이징까지 올라가는 그 루트가 전 세계적인 제조업 벨트예요. 그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예. 우한이 굉장히 제조업의 허브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동차 공장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배터리 셀이라든지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근데 아까 재고 소진이 가장 빨리 된 것이 와이어링. 이거는 굳이 재고를 많이 그러니까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재고를 많이 안 가져갔던 건데 네. 이게 딱 맞는 품목이 없어서 그런 거라 재고 소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드러났던 거고 그럼 이게 재고소가 언제부터 뭐 사고가 날 거냐 그러면은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건 9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9일 되면은 휴가를 끝내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복귀를 해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과연 공장이 재개가 확실하게 될 것인가? 공장이 되면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것인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럼 트럭 기사들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것인가? 상하이 항만에 있는 항만 노동자들은 출근을 할 것인가? 이게 물류와 관세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데들이 원래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취재했던 얘기는 그 상하이 항구가 이렇게 교육은 열긴 열었는데 네네. 거기에 뭐 트럭 기사들이 출근을 안 하고 그 후베이성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일단 2주 동안 격리를 네.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재고 물량이 없는 것 자체는 원래 휴가 갔다 이때 복귀하겠지라고 네네. 생각했던 것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생겨난 문제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그거를 실어 나르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출발을 하는 선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슬처럼 이게 어디서 어긋날지 모른단 말씀이시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거는 뭐 자동차 얘기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네. LG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배터리하고 모듈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고 디스플레이도 그 현지에 있는 공장들이요. 뭐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상하이 베이징 노선 같은 경우는 뭐 71% 정도 네네, 이걸 맞아요. 또 줄인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와이어링 자체는 정말 단순한 문제일 수 있어요. 휴가를 늦게 복귀를 하더라. 네네. 근데 이것이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물류, 부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테슬라 상하이도 공장을 중단해 놓은 상태고 네. 그럼 폭스콘에다가 부품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면 폭스콘이 애플 핸드폰. 애플 핸드폰을 네. 과연 제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왠지 좀 뭔가 도미노 현상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확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는 의외로 그 소비 당시에는 굉장히 좀 위축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수출이나 생산 측면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깨진다거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 부도가 난다거나 네. 이러면 아예 막히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 내놓은 정책 중에도 보면은 단기적인 내수 진정책 같은 것도 있는데 의외로 무역금융같이 소비자들하고 밀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면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또 만들어서 또 팔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당장 못 팔게 된 것 때문에 막히는 수가 생기면 거기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꼼꼼하게 챙겨서 이게 그 단기적인 금융 유동성 문제로 생긴 거라 그러면 바로바로 좀 대처를 해줘야 되고 그 내수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게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재정을 뒷받침을 한다는 게 뭐 의료기기나 뭐 마스크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겠지만 그 재정 자체를 풀면은 그걸로 또 소비를 일으키고 소비 주체들이 돈이 생겨서 다시 돈을 돌리는 것도 정부가 거시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돈 쓰러 잘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저희 동네도 항상 이렇게 주말 되면 북적북적하던 곳이 한산하더라고요. 다들 안 나오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진짜 경기가 어떻게 침체되는지를 제가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학예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예회를 하게 되면 앞에 꽃을 파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미처 그 연락을 못 받고 온 거예요. 어머. 그럼 자기들은 다 돈을 들여가지고 도매상에서 도매상 사왔을 사온 텐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 작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고를 준비해야 되는 거대한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 단기간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럴 때일수록 정부가 좀 더 이렇게 내수 지원을 위한 재정을 좀 확대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방역을 잘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이 국면을 좀 종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런 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러면서 경제 관료들이라든지 뭐 금융 관료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같은 거는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경 편성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좋은 대책, 좀 네. 긴급한 대책을 좀 추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보자라고 하면은 추경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왜 안 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방역 대책이 뭐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게 1년간 써야 되는 걸 지금 당장 집행을 했었고, 그럼 이게 무조건 당장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예비비가 한 2조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거를 운영을 해 나가면서 어느 부분에 돈이 비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단순하게 뭐 추경을 빨리 집행을 한다고 선언을 하거나 이러면은 금융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뭐든지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이런 식의 대책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필요한 수준보다
그것보다는 좀 더 과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정책을 쓴다는 게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중장기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부작용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방면으로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들었다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주셨어요. 몇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건준우 님이 보내주신 문자, 고양시에 계시는데 네, 이 순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5살 된 첫째 아들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일주일간 휴원한다고 소식이 왔다네요. 또 19개월 넘은 둘째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3161님, 가짜뉴스 퍼나르고 싸우고 과거 전염병과 비교하고 싸우고 확진자 미흡했던 행동에 딱 여지없이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사람 대 바이러스가 싸워야지 사람 대 사람이 싸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100번 동의하고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이 돼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김시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디언 워리가 프렌즈가 부르죠. That's what friends are for 띄워드리고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윤이었습니다.